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생각해서 저런 식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문제를 푸는 걸까?에 대한 게 너무 궁금했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을 하고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큰 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는 분명히 힌트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되는지 구하는 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구조는 이 힌트를 어떻게 잘 바꿔서 조작이라고 표현할게요. 힌트를 조작해서 답 구하는 거, 정답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에 대한 예문이 어떤 거냐고 하면 예를 봤었을 때, 자, 만약에 일단 문제 자체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런 유로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느낌만 봐주세요. 너라는 힌트랑 너라는 힌트랑 너라는 힌트가 있을 때 너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 칠게요. 딱히 뭐 켤레니 이런 개념을 이용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지금 이렇게 힌트랑 힌트랑 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이 힌트를 조작해서 구하는 거를 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지금 딱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얘를 구하는 건데 이 힌트를 잘 보니까 알파 하고 짝대기 끄여 있는 이 알파 바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 짝대기 끄여 있는 게 여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지. 이 힌트를 어떻게 바꾸면 이 구하는 거에서 뭔가를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알파 바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돼요. 맞아? 그리고 같은 위치로 여기에서도 이 베타 짝대기 베타 바를 넘기게 되면 이렇게 돼요. 괜춘? 그러면 이 힌트를 이 구하는 거에 최대한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보다 보니까 얘가 알파가 됐고요. 얘가 베타가 돼요. 맞아요? 그러더니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주어져 있네.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아, 내가 구하려는 거는 답이 4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오지가 아니고 이 힌트를 어떻게 바꾸어서 구하려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보면 보통 이렇게 결국 문제는 푸는 거니까 이렇게 아구가 조금 맞아떨어지게 돼서 풀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는 반대예요. 힌트가 있고 구하는 게 있었을 때, 문제를 봤었을 때 힌트가 있고 구하는 게 있었을 때 이제 구하는 거를 어떻게 조작해서 이 힌트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은 이제 구할 거를 어떻게 조작해서 힌트로 다가가냐인 건데, 자, 문제를 봤었을 때 a 더하기 b가 4고 ab가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치자? 그때 일단 사전지식으로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사전지식으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1 때 곱셈 공식을 배웠었으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 구하는 거를 어떻게 조작해야 이 힌트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적었던 이 공식이 떠올랐더라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이 구하는 거를 어떻게 변형시켰더니 이 힌트를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쉬운 예문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려운 문제도 다 이런 생각으로 통용이 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조작해야 될까? 구하는 걸 조작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사고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통 고난도,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보통 2점, 3점, 기본적으로 쉬운 4점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생각이고요. 보통 4점짜리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 또는 고난도를 풀 때는 보통 이 세 번째 아이디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 힌트도 우리가 조작을 해야 돼. 그리고 구하는 것도 조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조작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방법이 세 번째 풀이 방법인데, 자, 예문으로 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문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쨌거나 문제를 봤었을 때 뭐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2고 얘를 구하라는 식으로 뭔가 힌트가 많이 주어져 있고 구하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푸냐고 하면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던 생각들을 계속 가지자면, 자, 얘를 조작해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던 적 있죠? 얘도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대입했더니 얘는 알파 제곱이 되고요. 얘에 의해서 얘는 베타 제곱이 돼. 괜찮아?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힌트를 이용했더니 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를 딱 봤더니 또 당장 구하는 방법이 없어. 이제 그러면 이 구하는 거를 또 조작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 쓴 힌트는 얘랑 얘랑은 아직까지 안 썼네. 어떻게 하면 이 힌트를 이용할까에 대한 고민 끝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괜춘?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고요. 얘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조작해서 구하는 걸로 바꿔주고, 이제 구하는 거를 조작해서 힌트를 이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과 힌트를 다 바꿔주는 문제가 보통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설정이 되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사고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공식들을 일단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풀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공식 같은 거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풀이 사고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고요. 첫 번째는 뭐였죠? 문제를 봤었을 때 힌트가 존재할 거고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구하는 게 존재했었을 때 이 힌트를 어떻게 바꿔서 구하는 걸로 다가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구하는 거를 어떻게 바꿔서 힌트로 다가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 2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온다면 2점짜리, 3점짜리 수준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힌트도 조작해야 되고 구하는 것도 조작해서 어떻게 2개를 가지고 정답을 낸다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거나 혹시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